기획재정부에서 2023.7, 27일에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부동산 관련하여 취득세 중과 완화와 양도소득세 관련 등등 기대하였던 세법 개정안은 보이질 않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남는 개정안입니다. 1.2024 1.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 1억 원가 신설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으로 목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필요로 합니다. 현재 상증법에 따르면 성인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게 되면 10년간 5천만 원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며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부의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고 계속 언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1.5억 공제를 알려왔으나 발표된 개정안에는 1억 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상증법이 개정됩니다.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 원, 3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할 것, 사적 용식이 2024.1,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상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 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결국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부담 없이 총 3억 원의 금액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속에는 조부모도 포함되므로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혼인 자금을 증여해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사후 관리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먼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증여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6반환 특례 혼인공제 적용을 받고 2년 이내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주택 개념의 명확화 1.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주택을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질 않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양도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공부상으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개정안 주택의 정의를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서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로 설치된 건물로 명확화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동안 고시원,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트형 기숙사, 모텔에 임차인이 장기간 투숙하면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고시원 등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다툼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개정안의 주택의 개념을 명확화하는 경우에 고시원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경우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고 내부에 취사시설과 욕실이 갖추어져 있어서 1세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취사시설이나 욕실,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라면 설사 잠을 잘 수 있는 곳이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3주 이상 주택의 해당 여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대부분 내부시설로서 취사시설과 난방시설, 욕실을 갖추고 있어 주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숙식을 하게 되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질 않습니다. 결국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치 않으면 이번 개정안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개정안을 보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보입니다. 주택 개념의 명확화 내용을 인용하여 취사시설 있고 출입문도 있고 욕실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니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주택으로 보게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제 해당 건축물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로서 내부의 취사시설과 욕실이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에 하나여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3.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용도 변경일부터 기산합니다. 1. 상가 등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용도 변경일부터입니다.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후 해당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 할 때 보유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에는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중간에 상가에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유권 해석 또는 심판 결정상 용도 변경일로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하여 주택 이외의 자산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용도 변경일 주거용 사용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명확화함. 상기 내용은 기재부 보도자료 및 미올림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용마부동산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